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 조용석입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무역과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회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GBA 코리아의 오신환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역협회는 경제계 정책 재현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무역 산업 포럼을 발족합니다. 저희 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무역 산업 분야 최고의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뿌리 깊은 규제를 제거하고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실한 수출 기업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출 산업 생태계가 복합 위기 기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번째 포럼이 우리 경제와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오늘 무역산업포럼 발족식 자리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평가 및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오늘 간담회의 핵심 주제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3, 4분기까지 9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 즉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견실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수입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289억 달러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4, 4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저희 무역협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과제 20개의 정책 제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일괄 목록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연결짓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는 필요한데, 과도하게 경직된 어떤 노동시장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조금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에서 조금은 아쉬운 측면, 미비된 측면을 저희 이제 경제계에서 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어떤 중소기업 간의 어떤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수출 산업의 어떤 기반을 강화하는 파트, 그리고 해외 판로를 신시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흥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수입 유발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6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은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 발표에서 보셨지만 수출을 보는 눈, 그다음에 이제 대책 요거가 아마 오늘 토론의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들으셨지만 수출은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아까 7위에서 6위로 상반기 7월까지 수출 순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앞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중개 무역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계 5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된 거니까 사실 상당한 좋은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아마 무역 흑자, 적자 때문에 그럴 건데 그것도 아까 우리 국제통상무역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중으로 보면 한 2.7%가 되는데 과거에 IMF 전에는 거의 뭐 한 5%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좀 심할 때는 계속 4% 이상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위험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그 원인을 잘 보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에너지 믹스도 문제지만 우리가 약간 에너지를 과소비해야 할 구조로 만들었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첫 번째는 에너지 원가가 좀 싼 원전을 좀 발전 비중을 좀 줄이고 그걸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다 보는데 특히 화석연료, LNG 같은 쪽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에너지 고원료, 좀 가격이 비싼 에너지를 쓰는 상황에서도 또 전기요금을 쭉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놨었다. 그게 현재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보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많아진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적자로 갔다는 얘기죠. 그건 에너지 원단위 비교라든지 각종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히려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단기적인 문제들만 개선하면 에너지 수입은 좀 줄여갈 수 있고 그렇다면 무역 적자에서 흑자 기반으로 돌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아까 우리 회장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위기가 사실 코로나19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생긴 건데 이 두 가지는 뭐 코로나야 우리가 다 알지만 금년 말 정도면 대충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냐 이게 마지막 지금 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확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내년 상반기 정도만 끝내줘도 금년 연말 정도면은 대충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을 거냐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수출 우량 기업들이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 저는 뭐 그래서 아예 대출 같은 거 상환을 1년 정도 유예를 해줘서 그 다음에 대출 상환을 받아라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수출 기반을 잘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안 되냐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양준석 규제학회 회장님부터 오신한 이준, 이상준, 오용호 박사님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서로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필요하시면 플로어에서도 한두 명 그 의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